광주 출신 임창희입니다. 저는 어제 이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관련해서 산업 부분,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분과 또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교통과 도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이 공공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연구로 참여하고 있을 때 해외 도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외국의 이제 저개발 국가죠. 거기에 이제 공무원분들과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라 합니다.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LH 같은 공기업을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우리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못 사는 국가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돌입하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이 가졌던 어떤 이러한 경험들을 전달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는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우리가 항상 외국 또 어떤 국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수출을 논의하고 뭐 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하지만 이 환경 분야는 그런 산업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과제이자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도의 환경국이 또 그리고 산하 기관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 나갈 것이고 또 그 경쟁력으로 만든 기술과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특히 다른 도시 개발이라는 산업과 다르게 환경은 현재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걸 거래하는 게 과연 올바르냐라는 고민도 있지만 일단 그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된 어떤 기술과 경험이 해외로 진출할 때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뭐 산업 부분에서는 뭐 친환경 자동차, 뭐 배터리, 반도체, 그리고 제품의 효율성 증진이라든지 재생에너지까지 아마 민간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. 민간에서 참여하지 못하는, 그래서 꼭 공공이 함께 해 나가야 될 영역들도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자면은 저희 근본 행감에서도 많이 등장했지만 폐기물 문제, 소각장 문제, 도시 광산의 문제, 선별장의 문제, 상하수도의 문제, 수자원의 문제는 민간 기업만으로는 할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함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국가, 또 환경국의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어느 만큼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국장님, 혹시 전국에 여러 광역단체가 있고 각 광역단체마다 환경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있는데요. 경기도 환경국 산하에 있는 기관들과 전국에 있는 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? 저는 경기도가 꽤 잘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또 저희가 이제 특히 뭐 어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조직도 갖춤으로써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석은 됐다,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 광역 단위에 있는 그 산하 기관들의 예산이라든지 인원, 그리고 업무의 영역, 연구를 통해서 만드는 기술, 그리고 민간과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한번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우리 국내 안에서 비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그 기관들과도 중요한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.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우리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보다 좀 더 잘하고 있거나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?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 바로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네, 생각이 딱히 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이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.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EU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선진국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. 또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. 그런 기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환경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산하 기관들한테도 지침을 주시거나 같이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
그래서 잠깐만 좀 언급해도 되겠습니까? 예. 사실 이제 UNEP라든지 사실 환경 문제가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사실 그 이번에 에이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 퍼시픽 클린 에어 뭐 파트너십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UNEP 쪽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10위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자신이 10위 안에 10위처럼 행동 못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. 그래서 근데 그게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제 언어적 문제도 꽤 큰 것 같고 좀 아쉽습니다. 우리 경기도가 1,300만 명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의 하나의 도시 정도 수준의 하나의 국가 정도의 인구와 그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를 못하고 또 우리의 아젠다를 걔네한테 던져서 그 아젠다를 세계화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 후배들이나 우리 저기들이 더 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사실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잘 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투자를 통해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고요. 그런 부분을 우리 산하 기관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기술과 경험은 저희보다 어렵게 사는 나라들 또 그런 도시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폐기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달 나온 기사인데요. 그 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민간 기업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매일경제에 나왔던 신문을 보면은 롯데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첫 번째로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PET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고 목표로는 이제 30년까지 울산에 있는 공장을 전체 화학적 재활용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 소각과 관련해서 이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? 저도 내용은 들었습니다. 네,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그런 의원님이 읽은 신문을 제가 똑같이 읽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새로운 기술이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이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실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. 아직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,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.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공의 역할을 통해서 산하기관이 참여하면서 그 기술들을 함께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각장을 만드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. 각각의 그 지자체들도 경기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그 소각장에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님비 현상 어쩌면은 지극히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님비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결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. 아마 큰 축은 두 가지일 겁니다. 우리 사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이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.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저희 이번 행감통에서 경기도가 이걸 모든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노력에 있어서는 환경국과 산하기관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그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학적 재활용처럼 신기술도 있겠지만 시설의 지하화라든지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그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런 부분도 단순하게 어떤 그 소각장을 만드는 뭐 기업이라든지 그냥 기초단체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주민들을 민원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경기도가 계속해 주셔야지만 그 역량이 쌓이고 그 경험이 전 기술화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경험과 기술이 우리나라, 우리 경기도 안에서 또 그 확대돼서 우리나라 전체로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보다 그 경험이 없는 많은 저개발 국가로 확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경기도의 환경국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